어제 뉴스에요.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남의 일 아니다. 급발진 논란에 주목받는 페달 블랙박스.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급발진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일단 페달 옆에 카메라라도 설치해 두겠다는 겁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차가 멈춘 직후 역주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중앙의료원에 돌진한 기사가 처음 꺼낸 단어도 급발진이었습니다. 지난 5년 급발진 사고 주장 신고는 400건에 가깝습니다. 중앙의료원에서도 또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다는 건 택시가요. 변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오디오가 없으면 그건 헛방이야, 헛방. CCTV 1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현 실험 결과를 보면 사고 기록 장치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운전자들은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급발진 우려 때문에 더 많이 찾으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은 페달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요 발이요. 아, 이거네요. 요거 휘탁에 나왔는데, 요 진해 시스템, 요거네, 요거. 예. 시계는 운전자분 지원하는데 좀 많은 돈. 자동차 제조사들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 방안인 급가속 제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대책 마련까지.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도연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동입증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이거. 제 얘기. 변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오디오가 없으면 그건 헛방이야, 헛방. CCTV 1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자, 여기서요. 저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요거요. 블랙박스는 요렇게 전방, 후방, 그리고 페달. 이 셋을 같이 찍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카메라만 옆에다 달겠다는 이렇게 요거만 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물론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지만 부족해요. 나중에 찍은 거 아니냐. 물론 오디오가 있으면서 오디오에서 막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옆에다 하나 별도로 서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쇼했다. 똑같이 오디오고 똑같이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그 합성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찍혀야 돼요. 이게 세 개가 같이 찍히면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발이 어디로 가 있는지, 예, 발이 이렇게 이게 전방, 후방, 측방이 다 나오면서 요게 시간이 다 나오죠. 시간 요거 일치돼서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옆에 요 건물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옆에 비춰지는 거. 옆에 비춰지는 지금 여기 어딘가 건물이 있었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것도 합성하려도 할 수 없는 거죠. 지나가면서 찍은 거.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도요. 지금도 여기 옆에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찍혀야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전방과 요 측방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예, 여기 지나가면서 저 나무도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저거. 예. 요 부분 제가 이거를 진해 시스템의 정용훈 대표, 그 당시는 과장이었는데요. 예, 아빠가 회장님이세요. 네. 정용훈 대표한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옆에 보이게. 예, 그래서 다른 위치를 잘 해야 돼. 요걸 갖고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랙박스, 진해 시스템 블랙박스가 제가 시킨 대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시킨 대로 해서 특허까지 받았어요. 이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합성할 수가 없는 거죠. 페달 블랙박스 옆에 하나 카메라도 설치하겠다. 별도로 구입해서 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서로 시간이 다를 수 있고요. 메타 값이 다르죠. 요 값과 요 값이 정확히 일치 안 돼요. 따로 달면요. 그래서 그 자체 전방, 후방, 페달 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세요.
이것도 급발진 의심 사례로 저한테 올려주신 겁니다. 전원주택에 이제 다 왔어요. 소리가 웡 나네요. 예, 어찌된 일일까요? 실내까지 나오는군요. 이거 진해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거네. 만들어 달라는 거기다 진해 시스템에서 만든 거네. 예. 그런데 여기서요. 포인트. 여기 지금 여기요. 여기서 소리가 사고 난 다음에요. 아이고. 그리고 기어 변속 하는 거 보세요. 기어 변속. 지금 기어 변속할 때 여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기어 변속이 되는데요. 근데 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은 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언제 들어오나요? 네. 브레이크 등이 지금 들어오네요. 예. 지금 보였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기어 변속을 했고, 지금도 기어 변속을 했는데, 근데 이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기어를 N에서 R로 변속했는데,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예, 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P로 이동할 때 그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급발진에서 지금처럼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게 기어봉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브레이크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급발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관련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되면은 저는 밟았는데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웅 한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요. 예, 이 부분에.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한 게요. 여기서도 집으로 들어갈 때 이때 속도를 살짝 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브레이크 살짝 밟지 않았을까 싶은데 브레이크 등은 안 보이네요. 이거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답이 올라올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기어봉 만질 때, 이때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왔어요? 예, 안 들어오고, 뭐야? 예, 나중에 또 손 보세요, 손. 이제 들어올 거예요. 다음번에는. 지금 들어왔었죠? 예. 여러분들 보이셨나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등 그죠? 분명히 내 기어 변속을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이고 두 번째는 보이고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것까지 올려주셨어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그래야 레버가 움직일 수 있다. 전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들어오고 이게 브레이크 등이 이게 문제, 나중에 이게 먹통됐다 나중에 정상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분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보된 영상의 급발진 상황에서 일시적 브레이크 먹통 현상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역주행 사고도 그게 일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브레이크 먹통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소비자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면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도 이거 증명 못해요. 그 당시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 이걸로 보여줘야 돼요. 예. 이걸로 안 보여주면은 그 브레이크 안 밟아도 세게 당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런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페달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급발진은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이 미쳤거나 차가 미쳤거나. 예. 그런데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브레이크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막 달려갔어요. 그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페달을 밟는 거. 발이 어느 페달에 가 있었는지, 발이 어디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옆에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물론 옆에까지 안 보여주더라도 오디오가 있으면서 페달을 찍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국가수에서 밝힐 수 있을까요? 국가수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발진의 의심을 찾아볼 게 없다. 자동차를 다 봤더니 이제 완전히 저 쇳덩어리 가져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급발진의 흔적이 없다. 나중에 브레이크 밟으니 브레이크 밟히더라. 브레이크 밟으니까 뒤에 불 들어오더라. 브레이크 정상이다. 나중에 보니까 정상이더라. 근데 그 당시 정상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청력 사고를 급발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몰라요. 신만 알겠죠. 신. 본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인도 우리 남편이 40년 된 그 베테랑인데 우리 남편 절대 실수할 수 없어. 우리 남편 이거 급발진이야. 그 둘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보여줘야 돼요. 국가수에서는 나중에 급발진 아니다라고 결과 나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 99.9%예요. EDR은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페달 99% 밟았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 99.99%예요. 강릉 그 도영군 사건이요. 예. 그것도 역시 국가수에서 가속페달 미친 듯이 밟았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EDR도 저는 그건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보여줘야 돼요. To see is to believe. 예.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판사는 보는 것만 믿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었죠. 가수 소름도 씨 부인이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남편 소름도 씨가 옆에 타고 계시고요. 아들이 뒤에 타고 있어요. 자, 차분하게 잘 갑니다. 차분하게 잘 가다가 좀 더 가죠.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의미 없고 좀 더 가서 여기서 우회전해요. 우회전하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가요.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가 갑자기 멈추더래요. 왜 이러지? 다시 또 사람이 지나가서 그런가? 갑니다. 오토바이 지나친 다음에 갑자기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에 택시 들이받고 옆에 꽝. 근데 여기에요. 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이게 빌트인인 것 같아요. 오디오가 없어요. 요즘은 빌트인도 오디오가 포함된 게 있는데요. 빌트인은 오디오가 대체로 없습니다. 왜 이래요? 그게 안 담겨 있잖아요. 서른도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와, 변호사님, 그때 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어요. 우와, 차가요, 막. 집사람 브레이크 안 되고 브레이크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피하려고 막 그러다가. 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디오가 왜 이렇게 없나요? 오디오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오디오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죠? 보통은 블랙박스 확인 안 하잖아요. 그 사고 나면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비싼 차예요. 외국 수입차예요. 독일 차예요. 2억 한 5천 될까요? 2억 훨씬 넘어요. 2억 넘어야 하여튼간. 소송해 주이소. 네. 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대요. 이게 어차피
누가 아주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재판에 안 넘어가요. 재판에 넘어가면 유무죄를 따지는데요. 사망 사고면 유무죄를 따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좀 다친 정도예요. 종합보험 처리 그냥 끝나요. 종합보험 처리 그냥 끝나니까 이걸 어떻게 나의 억울함을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소송 어렵습니다. 와요. 왜 안 됩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님, 왜 안 됩니까? 이거 소송하면 집니다. 판사는 급발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가 봤습니다, 지가. 이 사람, 브레이크 잡으려면 브레이크 안 되고. 그걸 판사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어찌 보여줍니까? 이걸로 얼른 찍으셨어야죠.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이걸 어찌 찍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판사는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판사는 급발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급발진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붕 나갔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카메라를 딱 준비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오로지 이거 딱 하나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거기다 페달 블랙박스를 거기다 설치해놨으면은, 그러면 뭐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판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딱 하나 있었죠. 저 멀리에, 저쪽에, 이쪽으로 차가 다 지나갈 거예요. 세게. 저기 오네요. 저기. 엄청 빠르게 달려오네요. 예. 저 차. 다른 영상 보실까요? 엄청 빠르죠. 다른 차들보다. 갓길로 엄청 빠르게 달려서 여길로 지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에 엄청 빨리 달려갈 거예요. 자, 저 차요. 비상등 켜고 달려가고 결국은 엄청 빨라요. 차가 요 커브길이요. 저 커브길에서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유성으로 빠지는 길에서요. 여기네요. 여길로 뚫고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볼까요? 오른쪽.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게 2018년 5월이에요. 둘 다 사망했어요, 그때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러니까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아까 그 사건이에요. 모두 기각한다. 1심에 졌어요. 진 이유가 뭘까요? 진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즉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나갔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아니 증거를 많이 냈어요. 블랙박스 많이 냈어요. 막 그 CCTV 내고.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정상적으로 내가 브레이크 밟았다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급발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발생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증거 없다. 나한테 보여줘. 더 이상 볼 거 없다. 법원은 이렇게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그 손해배상 해줘라.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인 300m 이전의 장소부터 시속 200km 이상 속도로 엄청 빠르게 달려왔다. 근데 갓길로 달려왔다. 그리고
비상등 켜고 있었다. 또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중에 우왕 큰 굉음이 들렸다. 다른 차에 비해서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 시속 80에서 100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 여기 오기 전에 그전에는 80에서 100으로 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다. 맑은 날이다. 남편이 옆에 타고 있었다. 66세 운전자는 66세 여성으로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 측은 핸들을 작동하지 않았고 제대로 핸들을 틀지 못했고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비춰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은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게 자동차 회사죠.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비상등이 경고된 비상등이 켜진 차로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걸 빼면은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빨리 엄청 빠르고 빼는 건 정상적으로 갓길에서 비상등 켜고 어떻게 쓰든지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속이기 때문에 핸들을 틀면서 빠진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니까 마지막에 트는 게 거의 좁은 데서 빠져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때 유성 쪽으로 그렇게 시속 200km 이상인데 틀기 어렵다. 그러니까 빠진 거다. 그래서 핸들 조작 잘못한 게 아니다.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차량 엔진상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차량 엔진에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 딱딱해서 안 밟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는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건 이제 상식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항소심에서 이겼어.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딱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거 없었어요. 페달 블랙박스 없이도 아까 보여준 목격 영상, 그 다음에 CCTV 영상 이것에 의해서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벤츠 측에서 상고했어요. 대법원에 갔어요. 이게 언제? 2020년 8월 11일 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벌써 지금 4년 다 됐어요.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만일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한 판결을 선고된다면 급발진 인정된 사건들은 수두룩합니다. 이 사건이 급발진으로 인정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중에서 급발진 인정된 건 수십 건 있어요. 과연 근데 대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할까요? 눈으로 보여줘. 대법관들은 눈으로 보여줘.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면서 급발진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은 많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가 미친 듯이 나갔다. 요거는 소비자가 인정해. 자동차 사용하는 운전자가 그걸 증명해야 돼. 근데 증명됐어? 그 당시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 증명됐어? 증명이 안 됐잖아. 입증 책임성 어쩔 수 없어.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99.9%로 봅니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이거 아니면 급발진을 절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시청역 사건 급발진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웨스틴 조선호텔은 나갈 때부터 시속 50 뻥 나가더니 너무 빠르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못하고 그냥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또 우회전했다고 차들이 많으니까 마침 차가 안 보여서 그래서 차가 안 오는 쪽으로 틀었다는 그런 진술도 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가다가 어떤 차가 오면 그 차 피하느라고 또
그래서 왜 인도로 돌진했느냐? 그것은 그 인도 돌진하기 전의 상황을 봐야 돼요. 뭐 어떤 차가 어디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그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9시 뉴스에서요. 급발진이 하더라도 그렇다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위반이 있습니다. 왜? 핸들을 잘 틀었어야죠. 왜 인도 쪽으로 틀었어? 그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또 그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언론에 발표한 거는 급발진이 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변함이 없다. 왜 변함이 없어요? 급발진이면은 저쪽에서 누가 있어 그걸 피하느라고 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섣불리 막 의견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오디오에 어어만 담겨 있대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어만 가지고 갖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신만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저는 못 밝힌다의 한 표입니다. 국가수는 몰라요. 지나가고 난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 핸드폰이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 아이씨. 그래서 이제 센터에 갔어요. 저기 서비스 센터 갔는데 돼요? 그러면 되는데요? 응? 아까 안 됐었는데? 그럼 안 됐을 때 가져오세요. 안 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국가수에서 그 사고 나는 상황, 그 당시에 거기 소프트웨어, 그 회로 돌아가는 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나요? 다 죽었죠. 남는 거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전파상 가면 쭉 연결하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딱 해보고,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밟아지는데? 브레이크 밟으니까 뒤에 전기, 불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는 정상이야. 국가수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전 국가수 감정서 많이 봤잖아요. 예. 그리고 EDR. EDR 보니까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 EDR을 믿는 거예요. 국가수는 EDR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EDR을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EDR은 그 당시에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운전자 행태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 예,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라고 전달해 줬는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그럼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가속 페달 계속 밟는다는 거죠. 그럼 차는 미친 듯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EDR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은 전자기기는 언제든지 에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고가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저는 의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역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작게나마 위로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다치신 분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